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네 번째 경기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위 8위 안에 들어가 16강에 바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바이엘 레버쿠젠만이 3경기 만에 상위 6위로 8위 안에 들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마드리드에게 패한 후 11위로 떨어졌고 바이에른은 2패 끝에 23위에 그쳤으며 벤피카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8위로 올라섰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승점이 없는 6개 팀 중 하나로 31위에 올라 있습니다. 추세를 뒤집기 위해 바이에른은 벤피카에게서 승리를 가져와야 하며 슈퍼컴퓨터의 예측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합니다. 벤피카의 레전드 누노 고메스는 바이에른의 경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서도 바르셀로나처럼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해야 한다고 합니다. 벤피카 팬으로서 저는 항상 벤피카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바이에른은 훌륭한 팀이며 매우 강하고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경기를 장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벤피카는 수비적으로 강해야 하고 바이에른이 경기 초반에 골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수비를 합니다. 그들은 백라인 뒤에 많은 공간을 남겨두지만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마리아는 매우 지적인 선수이고 기술적으로 강하며 타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블리디스와 아크티르코콜루도 공간을 주면 자신의 자질을 보여줄 때 매우 위협적입니다. 저는 예측에 능숙하지 않지만 벤피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이에른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 벤피카에게는 무승부가 좋은 성적일 것입니다. 저는 골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2대1을 예측합니다. 바이에른 훈련의 초점은 수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수비수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있었고 코치진은 정확한 지시를 반복해서 내리며 어디에 서야 하고 상대와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후 상대가 수비에 어떻게 접근할지, 팀이 빠른 역습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연습했습니다. 벤피카는 즈베즈다를 2대1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했었고 2주 전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올수록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레알과 많이 연계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에서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FC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을 매우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레알의 라이벌은 이미 관심을 표명했으며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실질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의 에이전트는 이미 클럽의 경제 상황이 안정될 수 있다면 이적을 제안하겠다고 바르사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플릭은 데이비스를 지원하고 바이에른의 정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2025년 여름에 자유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과 데이비스의 에이전트 대화는 선수의 높은 연봉 기대치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을 위해 선수 매각이 필수 조건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중앙 수비수인 파우 쿠바시를 7천만 유로에 영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FC 바르셀로나는 또 다른 재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마르 마무시는 현재 분데스리가와 아인트라흐트의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마무시는 14경기 12골 9도움으로 바이에른의 물망에 오른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네와 코만 그리고 그나브리의 미래를 바꿀 선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아인트라흐트는 이적에 있어 마무시의 길에 어떤 장애물도 놓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시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꿈을 자주 표현해왔고 리버풀 FC는 25세의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 동료인 살라와 함께 골을 사냥하고 안필드 로드에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는 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5천만에서 6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고 마무시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어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세르주 그나브리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33경기에 결장했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입된 마이클 올리세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감독들은 시즌 준비 과정에서 이 선수를 절대적인 판매 후보로 대했지만 이제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윈헨 경영진은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소문에 따르면 연간 보너스를 포함해 약 1,9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에서 가장 뛰어난 윙어인 미카엘 올리세는 1,300만 유로의 급여에 계약했고 아마도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맨시티의 최우선 과제는 공격 강화다. 맨시티는 레알 윙어 로드리고에게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아인트라흐트의 스타 오마르 마무시는 엘링 홀란드와 함께 공격에서 대안을 갖기 위한 최고의 목표입니다. 6천만 유로에 대한 제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벌리의 보석 루카 콜레오쇼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는 이미 23-24 시즌 벌리 FC에서 루카 콜레오쇼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세의 윙어는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당시 한 골을 넣었고 1개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벌리 FC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번 챔피언십 시즌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2029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콜레오쇼를 늦어도 다음 시즌에는 바이에른으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윙어는 유망주로서 마이클 올리세의 뒤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콜레오쇼는 강력한 가속력, 정확한 크로스, 드리블과 수비에도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부상 선수들 중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파블로비치는 어깨 부상을 당했었지만 올해 말에 바이에른에서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월 초에 팀 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의 이토 히로키가 또 다른 수술을 받았습니다. 클럽에 따르면 중족골에 대한 또 다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토는 당분간 다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토는 7월 말 FC 디렌과의 친선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10월 말과 11월 초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이토를 매각했던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고레츠카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의 부상 이후 훨씬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았지만 여전히 FC 바이에른의 정규 자리와는 거리가 멀죠. 이적을 한다면 정규 자리가 보장된 곳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약 1,800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은 슈투트가르트가 지불하려는 금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레츠카에게 큰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루머는 루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